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머리 아프게 카카오가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맨날 떨어지네.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반발 매수 나올 때 처분해주고 탈출해주고 이 탈출에서 생긴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구할 수 있을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다. 이 종목으로 충분히 복구가 될 정도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던 고점과 저점 사이의 손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최대 50% 이상은 손실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카카오, 논란의 카카오를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카카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요.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카카오라는 그룹주 하나를 보고 간다기보단 이 밑에 딸려있는 이 계열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지 않으셨었나 생각을 해요. 얘네가 잘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결국에는 지주회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계열사들로 나눠서 분산 투자할 바에는 이 지주회사 한 개 잡고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카카오가 이번에 좀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이 구성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이 카카오가 이제 주인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애초에 좋은 뜻에서 구속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좋은 뜻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업의 신뢰도가 많이 깎여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평상시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웬만해서는 이 종목 이거 저점 여기서 잡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공략해보면 수익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카카오에 대해서 향후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똑같이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간단하게 어차피 어렵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께서 영상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쉽게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탈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탈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격대에서 탈출을 해야지 가장 이 손실이 적으냐 이거를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둔 공략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공략법을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오늘 이 카카오에 물려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이 공략법을 무조건 확인을 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봐주시고 공략법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난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그래야지 손실이 제일 적다. 여기까지 계산이 끝나셨다면 여기서 이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설명 들어보시고 괜찮다 하면 따라 잡아보시고요. 그걸로 복구가 된다면 댓글로 좋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카카오가 직면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요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거고 기사 보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어렵다고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직면에 있는 상태에서 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말씀드릴 공략법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단 보유는 당장은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손절하면 안 된다.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당장은 보유해서 이 공략을 써먹을 수 있을 가격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가장 큰 이슈죠.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된 상태. 근데 여기서 구속을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다 확실한 한방을 위해서 다른 유죄 근거들은 다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 일단 혐의를 갖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두 번째 경우면은 크게 문제없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카카오 지주사에 대한 존망에 대해서 이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야, 카카오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제약바이오처럼 가시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기업이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2차전지처럼 업종이 상당히 힘들어요라는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일은 없었을 텐데 카카오는 결국 정리해보면 IT 기업이죠.
정리해보면 이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 분야에서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 옛날에 IT 버블 사태라고 다들 아시죠? 좀 허황된 얘기를 꺼내서 그게 실현이 될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게 버블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카카오의 매출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카뱅에서 나오는 현금 매출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매출들을 보이지 못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흑자를 못 봤죠. 적자를 계속 보면서 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졌고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카뱅하고 비슷한 계열인 카카오페이에서 그나마 좀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카뱅 쪽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왔다 보는 게 맞죠. 그것 때문에 카카오의 전반적인 기업 가치, 그룹 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엎진데 덮친 격으로 김범수 위원장까지 구속이 돼버리니까 이 카카오를 믿고 가던 투자자들 마음속에서는요 불신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신. 애초에 그룹 관리도 못했지.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알고 보니까 뒤에서 투자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구속까지 되고 앉았지. 참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 좀 장기적인 하락으로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카오에서 김범수 위원장 빠지게 되면 지금 주인 없어지잖아요. 이거 누가 가져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는 그 부분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카오라는 그룹을 따져보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카카오란 그룹이 거의 2인 체제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범수 위원장 빠져버리면 단독 체제가 돼버리잖아요. 이 단독 체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의 기업들은 보통은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 못합니다. IT 기업들 사이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카카오에서 내미는 모든 것들을 다 뭐 구매한다거나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될 만큼의 글로벌적인 팬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카카오가 이제 한국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죠. 이제 국내에서는 큰 기업이지만 전 세계로 따지면 같은 계열사에 있는 뭐 구글이라던가 같은 계열에 있는 구글 이런 기업들 따라잡을 수 없어요. 또 같은 계열이라 좀 폭넓게 보자면 카카오도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못 따라잡죠. 쿠팡도 못 따라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두고 보자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버블이 끼어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그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됨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공략법을 보게 되시면 탈출을 하는데 손실을 최대한 덜 볼 단가가 나온다. 그게 어느 타이밍이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발 매수를 넣는 타이밍이에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근데 반등을 하지만 일시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노려서 탈출하게 되면 이 카카오의 손실을 생각보다 많이 줄인 상태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이 카카오가 참 웃깁니다. 이게 이 주주 관리를 안 하는 기업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업의 총수를 비롯한 경영권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영권자. 이 경영권자들은 기업을 잘 굴러가게끔 관리하고 그만큼의 업무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요.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요.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 자체는 투자자로들로 하여금 투자 금액을 받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상장을 한 이유는 자금을 어떻게 보면 빌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투자라는 명목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법정으로 뭘 받습니까? 이자를 받죠. 지금 법정 최고이자가 1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요걸 받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친구가 돈 안 갚아 그러면 내가 법정 가서 돈 빌려준 거 다 보여주고 이 차용증까지 쓴 것들 보여주고 하면 뭐 물론 친한 친구끼리는 차용증 안 쓰겠죠. 어쨌든 예로 좀 들자면요. 이렇게 차용증 썼다. 돈 빌려준 거 증거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법정 최고이자 15%를 때려갖고 상환을 하라고 이 의무적으로 이제 법령을 내려버려요. 근데 주식은 그러지 않죠. 투자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기업에 있는 임원들 그리고 총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주주들에게 이자 대신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상환해주는 이 주주 관리라는 것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왜?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되자마자 임원들이 보유 주식들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원들이 이런 상황일수록 주식을 꽉 쥐어주고 오히려 자사주를 좀 더 삼켜준다는 등 주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상황에 본인들 살자고 주식을 던져버렸다. 물론 그것도 살자고 던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손실 보기 싫어서 던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간 상태에서 던졌으면은 아우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던진 게 맞을 텐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임원들은 수익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던졌다. 이거는 더 지속적인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가 지금은 이 카카오의 주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없는 카카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영권 쟁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는 결국 카카오를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쪽으로 논점을 맞춰본다면 이거는 아직 먼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연장이 되고 나서 실형을 받고 나서 만약에 이 기업에서 손을 완전히 뗄 때까지 걸리는 예상 시일이 지금은 세간에서 얘기하기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2년에서 3년 정도. 왜냐하면 지금도 카카오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세금 발원처거든요. 기업들은 다 그래요. 대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딱 잘라버린다기보다는 이 카카오의 그룹이라는 게 이 카카오 그룹이 어느 정도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틀은 잡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은 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또 준비하고 범죄 사실 밝혀내고 이런 것들 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2,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영권 쟁취에 대한 기대감이 올 때까지는 아직 먼 이야기다. 그럼 2년 동안 3년 동안 이 단가보다 마이너스인 단가에서 계속 카카오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발 매수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처분을 먼저 해주고 이걸 우리가 공략법을 보면서 처분을 먼저 해주고 이 수익을 이 손실을 수익으로 복구를 해준 뒤에 그 뒤에 뭐가 됐다? 이 경영권 쟁취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재매수에 나서시면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머리 아프게 카카오가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맨날 떨어지네.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반발 매수 나올 때 처분해주고 탈출해주고 이 탈출에서 생긴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구할 수 있을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다. 이 종목으로 충분히 복구가 될 정도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던 고점과 저점 사이의 손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최대 50% 이상은 손실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요 내용을 기반으로 카카오를 문제없이 탈출할 수 있는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공략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직접 하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걸 풀어서 다 설명을 드려왔었던 건데, 문제가 뭐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전문가요 하면서 이 내용을 베껴다가 자기 생각인 것 마냥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소스들을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주주분들께만 설명을 드리겠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제가?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략법, 계산한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정리해서 채팅방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채팅방에 반드시 입장하셔서 이 공략법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이 채팅방은요,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카카오라고 남겨주시고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공략법 확인하시면 된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복구 종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 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나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 하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반등 타이밍을 정리해둔 공략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공략법 채팅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장담드릴게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다. 이 카카오를 탈출하거나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이 공략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강쌤 카카오 남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 입장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